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빈 원장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이물질 재료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감염이 되면 구축이라는 2차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해줘야 돼요. 코 수술 감염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해서 감염을 치료했는데 드물게 코가 들려 구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보형물 제거 시 같이 해주면 좋은 수술이 있어요. 피막은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이 되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이 되는 섬유 조직이에요. 조직 내에 들어온 어떤 이물, 즉 실리콘 보형물이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혈구의 하나인 큰 포식세포에 포식되기에는 너무 커서 그 주위에 섬유 조직이 증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리콘 보형물을 내 몸 안에서 가두어둘 수 있는 거예요. 피막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코 수술을 받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예요. 구축은 반복되는 수술, 염증, 혈종, 개인적인 기질 등이 원인이 되어서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되어 코에 변형이 발생한 거예요. 코끝이 당겨져 들려 보이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실리콘 보형물로 코 수술을 받은 경우 누구나 피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구축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막이 없다면 피막 구축은 발생하지 않겠죠. 미용 목적에 의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 외에는 감염에 의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죠. 이물질 재료인 실리콘 보형물이 남아있는 한 감염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피막은 그대로 둔 채로 실리콘 보형물만 제거를 해요.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도 항생제만 투여하고 장시간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보형물만 제거하면 감염은 치료가 되겠지만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되는 증상은 지속이 되어서 구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보형물만 제거할 때 구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형물과 함께 피막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피막은 명확하진 않지만 주위의 정상 조직과 경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박리를 한다면 이 경계면에서 피막을 완전히 박리해낼 수 있어요. 보형물 전체를 둘러싸는 피막을 포켓 형태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정상 조직이 포함되어서 제거되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막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형물과 함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해내면 보형물 제거 후에 구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피막 구축이란 실리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생긴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되어서 코의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막 구축은 발생하지 않겠죠. 진피 이식 등의 자가 조직을 이용한 무보형물 코 성형에는 피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막 구축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오랜 시간 감염을 방치하는 경우처럼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 후에도 피막의 구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과 함께 피막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안전해요. 간염 치료와 동시에 피막 구축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